최근 현대차가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양산형 아틀라스의 가격 가이드라인, 우리는 저 로봇을 쏘나타 한 대 값 4천만 원에 찍어내겠다. 지금 당장 주문해도 소용없다. 2026년 생산 물량은 공장 짓기도 전에 이미 완판됐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지도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HMGMA 메타 플랜트입니다. 여기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7조 원, 260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의 5%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저 공장 바닥 시멘트 밑에 깔렸습니다. 지금 저 공장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임금 올려달라고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노조?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335 모여서 담배 피우는 직원? 없습니다. 대신 키 189cm, 몸무게 90kg의 아틀라스 수천 대가 지치지도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50kg짜리 부품 박스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이 녀석들은 밥도 안 먹습니다. 화장실도 안 갑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3분 만에 자기가 알아서 갈아 끼우고 다시 라인으로 복귀합니다. 초기 비용 4천만 원이면 끝입니다. 산재 처리, 퇴직금, 야근 수당, 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돈의 파도가 덮쳐올 때 가장 먼저 물을 만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로봇 껍데기를 만드는 현대차. 물론 좋죠. 하지만 큰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저 수만 대의 로봇이 움직이려면 물리적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자, 이미 아시는 뻔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의 계좌를 바꿔줄 핵심 수혜주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주 중 가장 압도적인 상승 랠리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왜 현대차한테 조지아주에 공장 지으라고 땅 대주고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까지 퍼줬을까요? 단순히 한국 기업이 예뻐서요? 천만에요. 미국의 속셈은 아주 명확합니다. 중국에 가 있는 공장들 다 빼서 미국 땅으로 가져와라. 그런데 여기서 골 때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장은 가져왔는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근로자들 험한 일 안 하려고 하죠. 임금은 한국의 2배, 3배죠. 노조 힘은 얼마나 셉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 봐도 미국 땅에서 사람 써서 차 만들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로봇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여기에 또 하나의 거인 구글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듭니다. 구글이 왜 현대차랑 손을 잡았을까요? 테슬라를 보세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네 AI FSD에 자기네 로봇 옵티머스를 씁니다. 애플처럼 다 혼자 해먹겠다는 거죠. 구글은 초조합니다. 최고의 AI 두뇌인 제미나이는 있는데 이걸 담을 몸뚱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뒤져본 겁니다. 야, 우리 AI 심어서 당장 수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제조 능력 가진 애 누구냐? 봤더니 도요타는 너무 보수적이고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가 엉망이고 딱 하나 현대차가 보인 겁니다. 미국 정부도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선 회장과 경영진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치명적인 물리적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바로 관절의 부족 문제, 즉 부품 공급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사람처럼 걷고 쪼그리고 박스를 들어 올리려면 몸속에 모터와 감속기, 즉 관절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공식 스펙상 정확히 56개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온몸이 다 관절 덩어리입니다. 자, 산수 한번 해봅시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하니까요. 현대차가 당장 올해부터 연간 3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3만 대 곱하기 56개, 168만 개 단순 계산으로 지금 당장 1년에 168만 개의 초정밀 로봇 관절이 공급돼야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자동차 부품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오차만 있어도 로봇은 걷다가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전 세계에서 이 물량을 현대차가 원하는 납기에 맞춰서 대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후보,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회사들.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죠. 그런데 품질은 죽여주는데 비싸고 느려 터졌습니다. 현대차가 야 당장 다음 달에 10만 개 가져와 하면 일본 애들은 스미마생 대기 순번 150번입니다. 내년에 오세요. 이럽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두 번째 후보, 중국 리더드라이브 같은 애들 엄청 싸게 잘 만듭니다. 물량 공세 기가 막히죠. 하지만 아틀라스 로봇은 공장 내부를 24시간 돌아다니며 모든 공정을 촬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어다니는 CCTV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의 핵심 구동계를 중국산으로 쓴다? 보십시오. 딜레마입니다. 일본은 너무 느리고 비싸서 타산이 안 맞고 중국은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고개를 돌려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을 수천만 개씩 찍어내본 대량 양산 능력이 있고 미국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동맹국. 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울산과 창원에 깔려있는 그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지금까지 자동차 변속기 만드셨죠? 이제부터 그 기술 그대로 로봇 감속기 깎으세요. 모터 만드셨죠? 그거 크기 좀 줄여서 로봇 관절로 납품하세요. 이미 검증된 기업들이 라인만 살짝 바꿔서 로봇 부품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만한 기업은 누구일까요? 작은 종목들 말고 가장 확실하고 묵직한 것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 2026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틀라스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계, 액추에이터 31종을 바로 현대모비스가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지금 현대모비스 차트 보고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냐 생각하셨죠?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현재 현대모비스 PER 9.87배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 업종 평균 PER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7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은 아직 현대모비스를 로봇 기업은커녕 일반적인 자동차 부품사 평균만큼도 대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로봇 프리미엄이 1원도 안 붙은 이 가격, 이게 과연 뒷북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자, 여기서부터 왜 안 오르는가에 대한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승계 비용의 압박입니다. 지분 구조표 봅시다. 현대차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격인 모비스인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고작 0.33%에 불과합니다. 그룹 전체를 지배하려면은 모비스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주가가 폭등하면 이 승계에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천천히 오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합리적 의심, 이게 바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순환 출자의 불투명성입니다. 모비스에서 현대차, 기아를 거쳐 다시 모비스로 이어지는 이 고리형 구조에서 모비스는 항상 지배구조 개편에 총대를 매야 하는 위치입니다. 다만 총수 일가가 특정 계열사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도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 리스크로 남아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업부별 가치 희석입니다. 모비스는 현금을 창출하는 AS 부품과 박리다 메인 모듈 제조, 그리고 미래 성장을 책임질 로봇이 뒤섞여 있습니다. 시장은 성장이 확실한 로봇에만 높은 PR을 주고 싶어 하지만 무거운 전통 사업부들이 평균치를 깎아먹으며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이 올랐음에도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억눌림을 한 방에 터뜨릴 트리거가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입니다. 상장을 통해 숨겨진 로봇 가치가 수십조 원으로 증명되면 자산 재평가가 일어납니다. 또한 IPO로 확보된 실탄으로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면 그때부터는 주가를 누를 이유가 사라집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자체가 길게 살아있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나는 시드머니가 작아서 모비스 같은 무거운 거 말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해성에어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의 핵심 키워드는 수급의 폭발입니다. 최근 로봇 섹터에서 거래 대금 2천억 원을 돌파하며 가장 강력한 자금 유입이 포착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틀라스 로봇이 50kg의 무게를 견디며 험지를 달리려면 무릎과 허리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초고강도여야 합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고정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인데 해성공업 시절부터 쌓아온 이 분야의 기술력은 국내 독보적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단기 급등 이후 거래량 없이 주가를 누르는 의도적인 눌림목을 형성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제날 NM입니다. 이 종목의 키워드는 수직 계열화와 국산화입니다. 현대차가 로봇 사업에서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품의 표준화와 단가 절감입니다. 하이제날 NM은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모터와 감속기를 하나로 합친 액추에이터 통합 모듈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부품을 따로 사서 조립하는 것보다 효율은 높고 가격은 저렴하죠.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파운드리로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인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는 퀀텀 점프의 초입이라면은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종목들 정말 좋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자들은 남들이 다 아는 고속도로로 가지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하십니까? 삼성이 지분 투자자 25배 상승했습니다. 거대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낙점하는 순간 시장은 폭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도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만한 후보가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진행된 아틀라스 손 관절 테스트에서 특정 국내 기업의 제품이 일본 경쟁사 제품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스트 수율이 높게 나왔다는 건 양산 라인 채택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자금들은 이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번호 010-9831-6955로 현대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들께는 관련 종목 분석 자료와 함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리스트를 참고 자료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는 종목 분석과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3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시끄러운 기계 덩어리가 마차를 이길 수 있겠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차 회사의 주식을 샀죠. 하지만 소수의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고무타이어 회사와 석유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